이제 월요일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한국가스공사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44,800원에 10%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좀 됐지요? 네, 좀 되셨는데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유창희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44,800원이 좀 오래되셨다 그러면 작년 여름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으세요. 예, 네. 이제 그때는 이제 동해 가스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으면서 올라왔었는데, 이제 그게 약간 이제 시들해지면서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동해 가스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었고, 뭐 안정적인 영업이익, 그리고 최근에 상법 개정 관련해서 뭐 저 PBR 뭐 관련해서도 충분히 저는 새롭게 재평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네. 좀 있으면 이제 그 알래스카 관련된 협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는 나쁘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가스 수요가 이제는 줄어드는 시즌이잖아요. 여름이다 보니까 네, 전기 네. 수요가 늘어나고 가스 수요가 좀 줄어드는 시즌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가스공사가 그런 것 때문에 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좀 띠고 있고 원화 가격이 강세로 전환되고 있는 걸 본다라면 충분히 수익성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수급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꾸준하게 좀 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 본다라면 네. 저는 최소한 매수가는 올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45,000원은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한 5만 원대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상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 아직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었던 걸 감안한다라면 한 6월 정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기다리신다라면 매수가 이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주지 않을까. 다만 45,000원 이상 왔을 때 이게 뭐 6만 원, 7만 원 이상 간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45,000원에서 5만 원 사이 왔을 때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서 좀 방향성을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요? 아니, 오래 걸리지는 45,000원.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빠르면 한 달 정도면은 충분히 45,000원 이상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해결책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롯데 관광개발, YG 엔터테인먼트, 포스코홀딩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2200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삼성 SDI예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는 25만 2천 원에 10%.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좀 됐어요. 좀 되셨어요. 네네.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네. 네,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이하진 과장님요. 네, 이화진 과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삼성 SDI 최근에 사신 거죠? 올해 초쯤 사셨겠네요. 네, 올 초 정도 됩니다. 일단은 사셨던 계기가 아마 너무 많이 떨어졌고 2차 전지가 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에 있으셨고요. 네네. 일단은 이거 말고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건 없으시죠? DI 동인. DI 동일. 네네. 일단은 뭐 SDI나 마찬가지고 LG 엔소도 마찬가지고 물론 1분기 실적 물론 시장에서 이제 기대했던 만큼 뭐 나온 건 같기는 해요. 이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업황 회복이 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소재나 이쪽에 대한 데이터는 사실 긍정적으로 좀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근데 제가 지난주에 조금 이제 이번에는 바뀔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한 게 그 북미 쪽에 이제 LFP
이제 추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업황이 회복된다라기보다는 실적으로 이제 북미 시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차 전지가 한 번은 나올 수는 있겠다로 좀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뭐 그 이후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은 좀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일단은 저는 일단은 시청자님께서 25만 원 가격대까지는 가는 네. 건 쉽지는 않을 거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으로는. 왜냐면은 네, 기다려도 돼요. 기다려도 돼요. 네, 그러면 26년, 7년까지도 기다리셔도 돼요. 네네. 대신에 개인적으로는 더 추가적인 매수는 좀 지양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네. 지금 시장에서 내년을 보는 것 같기는 한데 대다수가 네. 지금 27년까지 조금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도 좀 간간히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아직까지는 이 IRA 그 수정 정책이 아마 이번 달 말에 나올 거예요. 상원 지난 그 주에는 이제 하원이 통과됐고 이제 상원에서 이제 수정 변경이 좀 나오진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태양광은 저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2차 전지 그런 배터리 쪽은 생각보다 조기 폐기까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윗방향으로 조금 움직일 수는 있다는 거고 업황에 대한 회복은 아마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나 되어야 좀 그에 대한 숫자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 제가 알기로 27년, 26년쯤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양산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23만 원이나 24만 원까지는 한번은 좀 트라이 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꼭 좋은 밑바탕이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롯데 관광개발, YG 엔터테인먼트, 포스코홀딩스 들고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YG에서 먼저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10%고 매수가는 46,000원입니다. 네, 지금 수익 중에 계세요.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엄청 오래 갖고 있었는데 이걸 네. 언제 팔아야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해서요. 아, 언제 팔아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이창희 부부장님이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올해 갖고 계셨다는 얘기는 한 2년 되셨다는 네, 얘기인가요? 2년도 넘은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면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에 팔 수 있었는데 못 팔고 이제 계속 갖고 계셨던 거네요. 네네. 네. 일단은 이제 그때 하락을 하게 된 거는 사실은 이제 엔터주들이 단기 좀 꼭지였던 것도 있었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가 재계약이 계속 미뤄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랙핑크 때문에 주가 하락이 다른 엔터주들 대비해서 더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지금은 왜 또 더 많이 오르고 있느냐? 또 마찬가지로 블랙핑크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블랙핑크의 활동이 예전만큼의 수익성을 주진 않을 겁니다. 각자 활동을 하고 있고 전체 완전체 활동에서만 YG 엔터테인먼트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전보다 더 많은 공연 매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거의 2년 만에 완전체 활동을 한다는 부분들을 또 평가를 해본다라면 충분히 저는 긍정적인 모습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일단 저는 10만 원은 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속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10만 원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엔터주들이 뭐 YG 엔터테인먼트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 선두가 YG 엔터테인먼트라는 걸 감안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10만 원 정도 온다라면은 아마 그때 타이밍이 또 이제 블랙핑크가 이제 막 공연을 할 때일 거예요. 그래서 그 공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지를 좀 확인하면서 주가가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10만 원 언저리 온다라면 한 비중을 조금 한 30% 정도는 줄이고 난 다음에 흐름을 네. 보면서 더 끌고 갈지 말지를 그때 가서 결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만 원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답답한 점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선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까 언급된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포스코홀딩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52만 2,500원에 네. 뽑혀요. 혹시 매수한 지 좀 되셨을까요? 네네. 아, 매수한 지 좀 되셨는데 저희 또 우선 상담 종목인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화진 과장님이요. 네, 이화진 과장님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가격대가 52만 2,500원이시네요. 이게 보니까 그러면 그때 2차 전지 한참 이슈 있었을 때 그때 사셨겠네요. 예, 그때 샀어요. 그때 조금, 그러니까 좀 떨어질 때 그때 산 거예요. 떨어지실 때 이때 사셨구나. 네네네. 일단 최근에 올해 1월달, 3월달에 상승했던 이슈가 이거는 이제 철강 가격 감산 이슈 때문에 이제 그런 ASP 가격 인상에 따른 효과, 그때 주가 올라왔었죠. 어차피 지금 포스코딩스는 2차 전지 소재 사업 자체는 아직까지는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리튬 가격 자체가 거의 6만 3천 위안까지 내려왔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2023년 아마 그때 시청자님께서 이때 사셨을 때가 거의 55만 위안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이 거의 6만 3천 위안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서 역내긴 효과 때문에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27년도에 흑자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2년이 더 남았죠. 그럼 좋아요. 이쪽 사업부는 안 줄 수 있다 치고, 그리고 오늘 이슈가 나왔던 게 철강 관세 50% 인상이었죠. 이게 또 사실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대부분에 하고 있는 사업부가 조금 효과가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 비중 자체가 철강 사업만으로도 대략 한 6조 정도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물론 이거는 변경될 수가 있는 게 지금 일단은 G7 정상회의가 아마 6월 14일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유럽 연합도 그렇고 일본도 지금 일본 관세 관련해서도 자동차랑 철강, 알루미늄 쪽으로 굉장히 압박을 심하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0%에서 이제 25% 이 사이로 좀 관세 협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적어도 관세를 매긴다는 자체가 일단 철강 산업이 영향력이 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에 조선사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조선사와 이제 철강이 이제 후판 가격 협상하는 월이 4월이랑 10월입니다. 지난 10월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4월에도 후판 가격 협상을 조선사들에게 유리하게 또 협상이 됐어요. 그러면 또 수익성이 더 떨어지겠죠. 아마 올해 10월에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매도라고 드린 이유는 일단 당분간은 철강 회사와 2차 전지 관련해서 딱히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지금 모멘텀이 지금 없다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비중이 5%라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련 없이 매도하시는 게 좀 개인적으로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니, 네. 주전지가 좀 몇 개 좀 있는데 너무 막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몇 번 그냥 매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너무 많이 이렇게 그냥 50% 이상 막 이렇게 손해를 보니까 못 팔았어요. 네. 근데 그냥 팔으라고요. 매도하라고요. 그럼 포스코홀딩스 말고 다른 2차 전지도 가지고 계세요? 네네. 어떤 것 두고 계실까요? 저기요,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푸처엠이요. 포스코 퓨처엠. 네. 그러면 다른 것도 비중이 혹시 많으신가요? 네. 그런 것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아까 앞에 시청자님과 마찬가지로 2, 3년 정도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저는 50만 원까지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에코프로 BM도 얘기를 했다시피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이 2023년도에 그 유튜버 분들이 얘기했던 게 성장률이 40~50%를 보면서 이제 측정한 게 거의 150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우리나라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연간 40% 성장률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정도는 거의 엔비디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원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눈높이를 낮추시고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좀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파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아니요, 매도하는 사지는 게? 마세요. 늘리지는 마세요. 업황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저는 올라가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리지는
네, 포스코홀딩스 아쉽지만 정리하는 의견 주셨고요. 앞으로 좋은 결과 얻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저 롯데관광개발이 궁금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9,970원에 20%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익 중에 계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지금 언제 팔면 좋을지 도저히 네. 감이 안 잡혀가지고. 언제쯤 이 종목 팔아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네, 유창희 전문가님. 네, 유창희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10,000원에 이제 매수하게 된 그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산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산지 오래되신 거군요.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니라. 예. 그러면 일단은 그 오래됐다는 기준이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래도 한 1년 이상은 된 1년 것 정도? 같은데. 그러면 딱 이제 재작년 연말 그때쯤 매수하신 것 같으세요? 재작년 연말이나 작년 초 정도에. 예.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10,000원이 이제 계속 지지를 하다 보니까 뭐 매수를 하셨으면 수익 좀 나다가 말다가 그러다가 이제 작년 연말에 크게 밀렸다가 지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각도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부침은 있을 수 있어도 큰 가격 조정보다는 점진 기간 조정 그러면서 다시 한번 2차, 3차 상승을 계속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관광객이 계속 증가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제주도 특히 이제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도 쪽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제주도 쪽에 대해서 또 수요는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응을 좀 빠르게 하실 수 있다라면은 저는 조금 더 기다리신다라면 제가 보는 게 맞으면 한 15,000원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2023년도에 한번 크게 올라왔다가 내려왔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뭐 우리가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단기 이슈가 이벤트가 소멸하거나 또 악재가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종가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12,000원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저는 충분히 한 15,000원대까지 더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매수가가 이제 9,970원에 20%이기 때문에 12,000원이 무너지면 일단 절반은 이익 실현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어요. 절반 이익 실현하시고 다시 내려왔을 때 저는 10,000원 초반까지 12,000원이 무너지면 10,000원 초반까지 한 번 더 흘러내릴 수 있고 그럼 그때 가서는 또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인 지지 라인은 12,000원 그리고 빠르면 6월 늦어도 한 7, 8월 정도 되면은 한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상승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부터는 한번 또 비중을 일부 줄여놓고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5,000원까지는 상방 열려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포트폴리오의 수익으로만 가득할 수 있길 바라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네, 한미반도체예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20%고요. 네. 85,200원이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며칠 안 됐어요. 근데 자꾸 내려서 어떻게 해야 최근에 되는지. 또 들어가셨는데 반도체 예. 관련해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화진 과장님이요. 네, 이화진 과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지난달에 그 하나비전이랑 하나세미텍이랑 이제 같이 SK하이닉스 물량 나왔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에도 아마 추가적인 발주가 아마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HBM4랑 그리고 HBM3 12단 반도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시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특히나 이제 뭐 한미 반도체든 하나 세미텍이든 같은 물량들이 아마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지난주에 좀 힌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마이크론이 내년 상반기에 HBM4 양산이 있긴 하지만은 마이크론도 거의 아마 하반기 때부터 지금 발주가 시작이 되면은 일단은 마이크론은 일단 한미 반도체 물량이 나가긴 합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한 90% 물량이 한미 반도체 TC 본드 장비를 썼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시장에서 이제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거는 왜냐면은 애초에 각동신 회장이 올해 가이던스를 한 1조로 잡았어요, 매출을.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보는 컨센 자체가 한 8,500억 정도긴 합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올해에 대한 가이던스가 기존에 있는 실적에 대해서 조금은 미스는 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18만 원대에서 여기까지 지금 떨어져 왔던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실적 미스에 대한 부분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좀 선 반영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부터는 결국에는 이제 어차피 엔비디아 젠슨항이 이번 실적 발표도 그렇고 아마 이번 주에 아마 유럽으로 순방을 갈 겁니다. 젠슨항 대표가. 기존에 얘기를 해왔던 게 빅테크에 의존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얘기한 게 그리고 오라클이나 XAI나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이제 추가적인 대규모 수주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 이번에는 유럽 쪽에 많이 수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SK하이닉스든 마이크론이든 삼성전자든 본격적으로 이런 AI 칩 수주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덩달아서 이제 한미 반도체와 하나 세미텍의 TC보드 장비도 더 많이 수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6월 이후에부터는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황 자체가 충분히 조금 업사이클로 갈 수 있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목표가는 적어도 10만 원 이상은 좀 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계속 꾸준히 가지고 가셔도 무방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반도체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 주셨고요. 꼭 원하는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